심장 이식 수술 받으셨나요? 산정특례 신청하셔서 진료비 감면받으세요. 산정특례 코드, 상병 코드, 신청 방법, 유용한 정보와 가격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한국심장재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다면 산정특례 신청하세요. 의료비가 5에서 10%까지 낮아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몸도 힘든데 경제적인 것까지 신경 써야 한다면 환자 본인도 곁을 지키는 보호자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수술 코드로 산정특례 인정받고 상병 코드 입력해서 진료비 경감받으세요. 산정특례 번호와 상병 코드 등 낯선 단어들이 많으시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정특례 등록을 하시게 되면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에 대한 경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코드들은 병원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진료비나 보험료를 지급할 때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든 코드입니다. 심장 이식술 수술 코드는 Q8080입니다. 수술 코드란 어떤 수술을 했는지 나타내는 고유 번호이고요. 병원비 계산, 건강보험 청구 시 사용됩니다. 산정특례 특정 기호 코드로는 V015입니다. 진료비 10%만 부담할 수 있도록 산정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특정 기호 코드입니다. 심장 이식 상태를 나타내는 상병 코드는 G94.1입니다. 진단받은 병의 종류를 알리는 코드이고요. 의사가 어떤 병이라고 진단했는지 기록하는 데 쓰입니다. 병원 기록과 보험 처리에 쓰입니다. 적용 기간은 수술일 포함 최대 60일,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실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30일 이후에 신청하시게 되면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 범위로는 외래 진료, 입원 치료, 면역 억제제 등 관련 진료비에 쓰이고요. 적용 제외 항목으로는 비급여 부분입니다. 상급 병실료, 식사 등 항목은 제외됩니다. 본인 부담률은 평균 5에서 10% 급여 항목에 한해 지원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은 상병 코드가 G94.1인데요. 만약 이 코드로 입력이 되지 않고 다른 코드를 입력할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G94.1과 관련된 질환으로는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펌프하지 못하는 상태인 심부전이고요. 심장 근육 자체 이상으로는 기능 저하, 확장성, 비대성, 제한성 등이 있는 심근병증,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좁아지고 심근경색 등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관상동맥 질환이고요. 심장 판박 기능 이상으로 혈류장애, 수술로 교정이 불가한 경우 심장 판막 질환이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과 부정맥 등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이식 수술은 생명 연장과 심장 기능 회복으로 인한 삶의 질 개선, 장기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그 용도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수술 코드 Q8080으로 V015의 특례 번호를 자동 적용받아 부여받는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병 코드 G94.1로 등록되지 않고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 미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산정특례가 적용이 됐는지, 적용되지 않았다면 상병 코드가 G94.1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수납처에서 갑자기 산정특례 적용이 되지 않았다 또는 많은 금액의 진료비를 요구할 경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혹시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상병 코드가 G94.1로 등록되었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본인 부담금 5에서 10%만 부담하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 이식 환자의 산정특례 신청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 이식 후 주치의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진을 해야 합니다. 주치의의 서명이 들어있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와 진단서를 작성하고요.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DI 전자문서로 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병원에서 직접 처리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환자가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만약 환자가 직접 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을 원하실 경우에는 의사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있는 진단서와 자료를 가지고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승인에서 통보까지는 공단에서 1에서 2일 내에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를 하게 되고요.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대상자로 조회됩니다. 병원을 옮기더라도 전자문서 EDI 시스템으로 병원마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료를 보실 경우에는 산정특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질환과 관련된 진료비를 5에서 10% 수준만 지불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한해서 경감받으실 수 있고요. 질환 관련 검사와 약제 등에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비, 입원 진료비, 면역 억제제, 검사, 치료비,
CT, MRI 등 고가 항목에도 대부분 경감이 가능하고요. 약국, 처방약, 합병증 치료에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 항목으로는 심장 이식 수술을 포함하고요. 수술 후 관리까지 포함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하는 급여 항목에만 해당이 되고요. 비급여 항목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산정특례 적용 후 적용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술비 약 3,000에서 3,500만 원이 나왔다면 산정특례 적용 후 150에서 350만 원 정도 자부담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에 한 달 약 120만 원 정도 청구가 되는데요. 본인 부담금 5% 적용을 받아 6만 원 정도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입원비 일주일 기준 총 약 500만 원 청구가 되는데요. 산정특례 적용받아 250만 원 수준 지불하시면 됩니다. 외래 진료 한 번에 약 15만 원 정도 청구가 되는데 산정특례 혜택을 받아 7,500원 정도 부담하시면 됩니다. 적용 시점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소급이 가능하니까요. 반드시 30일 이내에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급 적용은 확진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됩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고요. 신청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술일 이후 최대 60일까지 적용되므로 빠른 신청 추천드립니다. 진단 이전의 검사, 치료비는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산정특례 기간 종료 이후에 질환이 잔존하고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EDI라는 병원 시스템에 적용을 받아서 병원 변경 시에도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다른 질병 진료 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심장 이식 수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판단되는 질병에 관해서는 모두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손 보험료와 병행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되어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산정특례 적용 후 남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실손 보험이 청구됩니다. 진단 확정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적용 가능하니까요. 꼭 그 안에 신청하시고요. 만약 이렇게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셨는데도 그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한국심장재단 수술비 지원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한국심장재단 수술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0세에서 18세, 선천성, 후천성 심장병, 장기 이식을 포함한 질병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을 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70세의 경우 선천성, 후천성 심장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의 심장 이식술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환자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하고요. 재산 관련 서류는 자가일 경우 등기부 등본, 전월세일 경우 계약서 사본, 무상거주일 경우 등기부 등본과 무상거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득 관련 서류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급여 명세서를 내시면 되고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무소득자의 경우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관련 서류로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증 사본을 내시면 되고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병원 사회복지사가 작성한 지원 요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하고요. 기타 해당자의 경우 장애 등록증, 부채 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 방법으로는 문의전화 02-414-5321번에서 3번까지고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시고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를 팩스로 접수하실 경우에는 팩스번호 02-417-488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접수하실 경우에는 heart@heart.or.kr PDF나 JPG, GIF 같은 사진 형식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우편 접수를 하실 때 보내실 주소는요.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호 각일 11 207호입니다. 연번호 05510번입니다.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퇴원 전에 지원 결정이 나야 진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퇴원하신 후에 신청하지 마시고 퇴원하기 전에 문의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신청 후 실제 수술이 4주 이상 지연될 경우엔 지원 적용은 수술 받은 날짜로부터 계산됩니다. 수술 기록지 제출은 필수적이고요. 퇴원 시 병원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입원, 재수술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1에서 3일실 병실료는 지원에서 제외되는데요. 다만 장기 이식 환자는 상급 병실료 일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까요. 진단을 받으셨다면 바로 문의해 보세요. 보건소
의료비 지원과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심장 이식 이후 건강히 생활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신다면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기 어렵겠죠. 산정특례로 경제적 부담까지 덜고 환자와 가족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기억하세요. 특례번호 V015번과 상병코드 G94.1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연장 신청과 추가 복지제도도 적극 활용하세요. 수납창구에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어도 낯선 데에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도움을 드리고자 올리는 포스팅이기도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물어보시고 알아보시고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힘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